주제는 강사라면 꼭 알아야 할 강의 구성의 3가지 원칙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교수 설계 수업을 제가 진행하고 있고, 우리 강사님들은 강사 양성 과정을 이제 이수하셨거나, 사내에서 교육 훈련을 많이 받으셨거나, 필드에서도 강의 구성을 나름대로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야 되는, 우리가 간과하거나 잘 모르고 있는 원칙이 있다 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이제 B2B 교수 설계 워크숍에서 다루지 않는 좀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민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부분 강사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일반 유튜브 라이브나 인스타 라이브하고 좀 다르게 감성이, 사실 이제 유튜브 라이브는 라이브 감성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줌 감성으로 해야 되나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는데, 이건 그냥 중감성, 우리 교육 감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로젠탈 콘텐츠 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및 이제 강사 성장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기업 교육 에이전시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기업 강연 모든 것 레디의 총괄을 맡고 있고, 자기개발 북인사이트 브랜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쓰고, 또 책을 쓰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더불어서 실제로 강사님들이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제가 이 장표를 띄우고 인사를 드리면 이게 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저 아닙니다. 예뻐서 따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민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자, 오늘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필드에서 듣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면에서 혹은 이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을 목적주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라이브의 특성이고 온라인이기도 하지만 좀 근본적인 내용을 다룬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미가 크게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너 원래 재미없지 않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재미는 없어도 재미를 추구한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기업 교육을 좀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라면 재밌을 것이다, 혹은 아시는 분들이라도 좀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조금 저희가 깔아놓는 겁니다. 크게 재미없어도 재미에,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빅재미에 의존하지 마시고 깨달음, 아하 인사이트에 좀 집중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3가지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 3가지 원칙에 들어가기 전에 이 플롤로그를 먼저 짚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경비행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7월에 호주에서 실제로 발생된 일입니다. 퀸즐랜드의 카블차 에어필드라고 비규제 공항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관제탑이 없는 그런 이제 경비행기가 드나드는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비행기 2대가 있어요. 쉽게 자비루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파운이라고 하죠. 이 2 비행기가 각각의 활주로에서 이제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교차 활주로였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던 파운이와 이 방향으로 진입을 했던 이제 자비루가 이 교차점에서 결국은 충돌을 했습니다. 자비루는 파운이가 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이제 좌측으로 선회를 해서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이제 이 사고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두 경 비행기가 했었던 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알고 있지만 보조 수단이었던 see and avoid, 쉽게 말하면 이제 보고 스스로가 위기 상황을 좀 탈출해 모면해 라는 개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인간의 시야에만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비쳐서 뭐 반사가 일어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뭐 이런다라는 거고, 또 이제 속도의 차이나 거리의 착각이 좀 있어서 식별하는 것 자체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전 교신이 없을 경우에는 사고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에서 2명이 이제 숨졌는데 2가지의 원칙이 무시됐습니다. 첫 번째는 교차 활주로 동시 사용을 하면 안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전 교신을 의무화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보조 수단이었던 see and avoid를 이제 원칙으로 사용을 했었었죠. 그래서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해왔고 할 수 있다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사고를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강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의 현장으로 좀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현장에서 예를 들어 갈등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강사님들. 보통 뭐 소통 강의해 주세요, 갈등 강의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의뢰를 받으면 우리 강사님들이 하는 절차적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처음에 뭘 합니까? 뭐 이제 전화 상담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얼마인가요? 뭐 이제 금액을 물어보거나 돈이 중하지만 뭐 날짜가 언젠가요?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교수를 설계한다는 관점에서는 뭐 니즈를 분석하거나 학습자를 분석하거나 상황을 분석한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강의를 풀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건데, 제가 현장에서 강사님들과 많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 강사님들을 현장에 모셔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강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MBTI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차이를 좀 볼게요. 인간의 차이를 좀 볼게요. 혹은 교류 분석 진단을 해가지고 인간의 그 자아의 5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통해서 극복을 한다라는 메시지로 갈등을 풀어보겠습니다. 혹은 제가 뭐 감정 카드가 있는데요. 뭐 감정 카드나 뭐 상황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뭐 토의를 시켜가지고 발표를 하고 피드백하면 엄청 재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이런 도구들이 안 좋다,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아니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도구이자 이제 수단이에요. 근데 이 수단을 메인으로 쓰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통 강의 할까요? 라고 했더니 소통을 제가 그럼 MBTI로 풀까요? 뭐 TA로 풀까요? 카드로 풀까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제가 MBTI로 풀까요? 교류 분석으로 풀까요? 카드로 풀까요? 그러니까 같은 수단으로 주 메시지를 잡고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수단을 많이 쓰죠. 뭐 진단도 하기도 하고 액티비티를 많이 합니다. 액티비티가 어느 주제에 갖다 붙어도 괜찮은 액티비티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므로 그 액티비티를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원칙을 무시하고 그 수단을 목적화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주식에서 뭐라고 하냐면 웩도독이라고 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을 흔들게 되니까 목적이 바뀌는데도 수단이 자꾸 목적을 통제하려 들어서 그냥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교육은 여기에 적합한 프로세스가 아니었지 않나? 라는 의문을 자꾸 남기더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진단을 통해서 차이를 알아보고 그것을 갈등의 메시지로 적용하고 솔루션을 주겠습니다라는 말은 지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파고들다 보면 갈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차이인 건데, 마치 그 차이가 갈등이나 소통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아마 이해되셨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이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드리비텀이라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이게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유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절부터 이제 연설이나 문학에서 어떤 원고나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좀 조율해, 표현해, 뭐 이러면서 사용되는 단어였었는데, 이 고전 작곡가들이 어떤 악보에 애드리비텀을 표기함으로써 이 부분은 네가 좀 알아서 잘 연주해봐 라고 이제 자율성을 부과하게 돼요.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미국 방송 연극 문화에서 즉흥 발언이나 이제 행동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이 뭐냐면 애드립이죠. 그러니까 애드립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원칙을 기반해서 사용하는 것. 쉽게 말하면 숙련자가 할 수 있는 게 애드립이죠.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어떤 도구로 강의를 풀어간다고 했을 때 이 강의에 대한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도구를 쓰면 좋은데, 도구가 본질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강의를 가게 되면 어떤 강의 계획서를 받아도 다 그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오래 쓰임받지 못하는 강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면 조직문화 강의 부탁드려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 받았던 의뢰인데, 조직문화 강의 하시는 분 혹시 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문화 강의 부탁드려요 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걸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교수 설계 관점에서는 이제 니즈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강의를 구성할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였냐면 누구죠? 예, 어떤 사람이 이 교육을 받죠?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조직문화 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조직문화 코디네이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조직 안에서 이 조직문화를 만들고 전파하는 업무를 맡은 분들을 조직문화 코디네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대상으로 조직문화 강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분들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어떤 니즈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니즈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교육 담당자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 회사 차원에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을 좀 해봐. 근데 이분들 모았으니까 뭔가 교육을 좀 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구성하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됩니다. 라고 돼버린 겁니다. 이런 교육 아마 많이 의뢰 받아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뭘 해달라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의.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 해당 조직의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이 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직 문화가 뭐고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정리를 하게 됐냐면 조직 문화 코디네이터 행동 체계, 그러니까 결국 솔루션을 통해서 학습 전이를 일으켜야 되는 것은 자율성과 연결성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됐어요. 왜 그렇게 정리를 했냐면 조직 문화를 일종의 농장의 밭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구성원을 이제 농사를 짓는 농사꾼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은 뭐냐면 이 하드웨어는 똑같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수확물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자율성에 비교를 한 거고 농사꾼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께 뭐 밭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자율성과 연결성을 두 개 키워드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연결성을 어떻게 발현되느냐라고 했을 때 책임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주제어는 책임으로 가져가되 솔루션은 자율성과 연결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 설계 관점에서는 이제 니즈 분석, 학습자 분석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뭐를 강의 구성 원칙 전에 전제 조건으로 삼은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변화를 겪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뭘 느끼고 어떤 것을 행동할 것인가를 전제해주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한 이 주제의식을 먼저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 구성 원칙을 시작하기 앞서서 뭘 해야 되냐면 무엇을 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주제의식을 먼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교수 설계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근데 오늘은 이제 교수 설계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어떤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좋겠는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부 구성. 두 번째, 본문 구성. 세 번째, 클로징의 구성입니다. 사전에 공지하고 뭐 안내드렸던 내용 그대로고요.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 가지 단계죠. 머리, 가슴, 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도입, 본문, 클로징 세 단계의 원칙이 각각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는데 혼자 붐업하기 위해서 소리 한번 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첫 번째 도입부 구성입니다. 아마 도입부 구성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에서 이런 요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강사님 재밌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이럴 때 예, 제 강의는 원래 재밌습니다. 뭐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라고 답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지금 강의를 하는데 왜 재미가 1번이어야 해? 현장 전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노는 거 아니잖아. 왜 자꾸 재밌는 강의만 추구해? 난 원래 조금 태생 자체가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생각이 많아지는 강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재밌게 해주세요는요. 웃겨주세요 하고 동의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도입부에서 이 재미라는 키워드가 몰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볼 텐데 대부분 모든 학습자가 재미있는 강의 좋아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떠한 재미를 추구하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고 재미가 없는 순간 이탈이 일어날 거예요. 이탈이 많이 일어나면 전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편도가 부었는데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보통 재미에
우리가 웃음과 유머를 제외하고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몰입했는가에 대한 경험이에요. 무아지경이죠. 몰아지경이고요. 두 번째 인지적 깨달음과 유의미한 학습이었구나라는. 그리고 세 번째 인사이트, 인사이트, 통찰입니다. 그래서 몰입이 지속되면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 야 이건 시간 가는지도 몰랐네. 이런 재밌는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강의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그게 웃겨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뭔가 주의 집중을 잘 해서 필요한 요소를 잘 주어서 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적 깨달음과 유의미한 학습은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또 갈급했던 그 무엇을 저 사람이 주는 자극과 연결했더니 와, 나 방법을 알았어. 야, 이거 오늘 난 도움됐어. 라고 느끼는 것을 이제 인지적 깨달음, 유의미한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몰랐어. 나 알게 됐어. 뭐 했는데 탁 터졌어.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제 인사이트, 통찰에서 재미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도입에서 입담을 웃기는 것은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도입의 지향점은 이 세 가지 재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버스에 태우지 않으면 종점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주의 집중을 시켜서 몰입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의 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극 유도적 주의,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 지향적 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자극 유도는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것이고 목표 지향은 내부에서 외부로 어느 지점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자발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자극 유도적 주의부터 한번 보시자면 어떤 예기치 않은 자극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강의가 아니라도 갑작스럽게 누가 빵 거리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하면 깜짝 놀라서 모든 건 사라지고 그 자극만 보이죠.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메시지, 시청각 자극 마찬가지고 질문, 퀴즈 다 좋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게 뭐야? 라고 신경을 쓰는 그 순간부터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외생적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바텀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목표 지향적 주의인데 목표 지향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서 무엇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강의 시간에 몰입이 되냐면 평상시에 내가 관심이 있었던 것 혹은 내 얘기구나 라고 느끼는 것 혹은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죠. 목표 지향적 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탑다운이고요. 내생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그 사람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사가 도입부에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재미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입부 구성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주의를 잘 활용할 수가 있고 학습자들이 재미를 느낄 수가 있겠느냐. 3단계가 있습니다. What, Why, So What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되지? 이게 진짜 그러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what은 주의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외생적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떤 흥미로운 얘기를 했었을 때에 뭔데 저게? 라고 반응하는 것. Why는 들어봤더니 그렇지 말이 되네. 그렇지 중요하겠네. 라고 끄덕이는 것을 why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끼는 게 so what이에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경비행기 사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의에서 원칙은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구성을 했죠. 이게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례를 던져서 어텐션을 통해서 의미 부여와 그 다음에 여러분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되겠죠. 라고 하는 동기 실행 자극까지 끌어오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이 3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B2B 교수 설계에서는 이 What, Why, So What을 핫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예, 핫포인트는 이겁니다. 예, 핫 이슈, 중요한가? 아워 이슈, 그게 나한테 중요한가? 나랑 관련이 있나 지금? 세 번째, 어텐션. What, Why, So What 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핫포인트에서는 어텐션이 1번이에요. 먼저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자극을 던져준 다음에 들어봤더니 저거 중요하겠구나. 그러네. 라고 끄덕임이 오는 끝에 들어보니까 저게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기도 하겠구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과제인데 해결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연결되는 구조죠. 그래서 강의를 만들 때 PPT 예쁜 이미지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제 구조를 짜는 설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도입이죠. 말씀드렸듯이
도입에 함께하지 못하면 이탈이 일어나죠. 이탈이 일어나면 다시 잡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나가시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의 듣다가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껐단 말이에요. 껐는데 가만히 있다가 잠깐만 다시 궁금해졌어 이러진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플리즈. 자, 그래서 what, why, so what 기억하세요. 이 흐름으로 짜면 뭐가 좋으냐면 인지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부담스럽지 않은 과제가 학습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들어가면 학습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내 이야기구나로 순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그런 학습 효과가 오히려 증대되고 몰입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텐션을 던져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방향 설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의미 없는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유의미한 학습을 위한 도입을 구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기대가치 이론이라는 개념인데 왓은 이런 겁니다. 팀장님, 팀원들과 소통할 때 이게 말했는데 이게 안 되지, 뭔가 좀 이렇게 소통이 안 돼 라는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오늘 어떤 사례나 퀴즈나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맞아, 저런 적 있었는데 맞아 하고 이제 관심이 생기죠.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단순 전달 과정,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의 문제라기보다도 이 관계가 어떠한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안 됐구나, 배워볼까? 왜 필요한지 이제 도구적 가치를 자극받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블라블라 블라블라 블라블라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라고 했었을 때에 이거 도움 되겠네, 한번 들어보자 라는 단계로 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가치 이론은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과제를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이건 중요하구나 라는 가치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what, why, so what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들은 비용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품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면 몰입이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기 효능감을 올려준과 동시에 실제로 그렇게 격려하고 스트로크를 강화하고 수업을 쉽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구성이 도입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구성한 강의도 그렇고 저는 평상시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첫 번째 청킹이라고 합니다. 그룹 짓기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제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도입부 원칙, 두 번째 본문 구성 원칙, 세 번째 클로징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프롤로그가 붙어 있었죠. 이거는 공지를 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마치 번외인 것처럼. 프롤로그가 있으니까 에필로그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라고 이제 인지 과부하를 좀 줄여주는 거죠.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안에는 정말 많은 이론들과 개념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도입과 중간중간에 핫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몰입을 할 수 있는 이제 어텐션 자료를 통해서 본론으로 유의미하게 끌어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간 제가 찜찜한 게 뭐냐면 그랬어? 난 몰랐는데 뭐 이렇게 반응하거나 그랬어? 근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덜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나가지 마세요. 자, 방금 말씀드린 도입의 이 개념들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팀장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때 what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퀴즈를 낸 겁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주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1000명이 넘게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 스트레스 주요 원인 1위로 바로 이것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맞추시는 분께 로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로 인간관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맞습니다. 실제로 인간관계가 직장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인을 파헤쳐 보니까요, 단순히 인간관계라는 키워드로 정리되기보다는 직장 내 소통 부재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니까 관계 문제가 생겨서 이직이 증가하고 소통 문제로 업무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결국 이 소통의 문제와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직장 전반에 일과 사람의 모든 관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있으세요? 말을 했는데 안 통한다. 말을 하고 전달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였는지 참 모르겠어요 라는 경험 있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도입을 하면 맞아, 그랬지. 라고 해서 이제 Y로 넘어가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요. 라고 해서 말을 잘 전달하는 언어의 교환이라기보다 이 관계 측면에서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텍스트보다도 이 사람의 태도, 감정, 의도, 당신을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먼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말 잘하는 사람에 불과하게 되죠. 소통은 내가 말한 것과 듣는 사람이 이해한 것에 조화거든요. 그래서 so what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하겠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관계뿐만 아니라 팀장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심리적 거리가 발생하고 지시한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사이클의 간격이 생겨요. 이게 이제 조직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모든 책임을 또 팀장이 져야 됩니다. 고로 팀장은 팀원의 마음을 읽고 행동을 설계하는 것부터 소통의 시작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라고 하고 오늘 솔루션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지시를 잘 전달하는 지시 중심 소통에서 관계를 지키는 관계 중심,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실행 중심의 소통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구성을 하는 것이 what, why, so what의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일방적으로 들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바로바로 안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 몇 번 반복을 하고 있죠. 같은 단어도 반복하고 예시를 들어서 반복하고 계속 있죠. 이것은 다음 모듈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나중에 유튜브에 이거 내용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궁금한 분은 다시 유튜브를 챙겨보시면 저희 조회수가 많이 오르겠죠. 자, 도입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도입부는요. 새롭고 예기치 않은 정보, 학습자의 주의를 끌고 흥미를 유발하는 자극 유도적 주의, 그리고 의미 있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내용, 학습자의 삶, 일, 가치와 연결되는 목표 지향적 주의를 기반으로 what, why, so what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방금 이제 리뷰한 겁니다. 한 개의 모듈을 리뷰한 거죠. 이것도 이제 원칙에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